동근쌤입니다. 자,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최고 수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1번 어떤 문제냐면은 처음에 5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나봐. 그치? 첫 번째 시험을 50명의 학생이 봤고 두 번째 시험을 50명이 봤는데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이 72점 이상이 되려면은 첫 번째 평균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러면은 내가 x를 뭘로 잡아볼까요? 첫 번째 시험에 평균을 x로 잡으면 되겠네요. x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시험의 점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첫 번째 시험 점수를 x점으로 두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시험에 50명이 시험을 봤어. 그때의 평균 점수를 x라고 두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돼? 50명이 본 총점이 있을 거예요. 50명 총점. 이거를 어떻게 해요? 50명 총점을 50명으로 나눠야지만 그게 첫 번째 시험의 평균이 될 거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50명의 총점을 내가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양면에 50을 곱했죠. 그러면은 50명의 총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면에 50을 곱해서 50x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그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15명은 어떻게 됐대? 평균이 7점이 올랐대. 그렇다는 얘기는 15명이 평균 7점이 올랐다는 얘기는 15명이 모두 7점씩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원래 50명의 총점이 50x였는데 여기서 몇 점이 더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50x 이게 뭐야? 원래 50명의 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총점에서 15명이 7점씩 올랐어. 15명이 각각 7점씩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총점이 얼마가 높아지겠어? 15 곱하기 7만큼의 총점이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명의 점수는 어떻게 됐어요? 6명의 점수는 평균 5점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6명 모두가 각각 5점씩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총점 변동이 있겠지. 몇 점이 내려가겠어? 6명씩 5점이 내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총점 변화량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쓴 이 식이 뭘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시험의 총점이 될 거예요. 왜? 첫 번째 시험의 총점이 요만큼이었어. 첫 번째 평균을 x라고 뒀을 때 50을 곱한 이 50x가 첫 번째 시험의 총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 15명은 7점이 올랐고 총점이 이만큼이 올랐어. 그 다음에 그 중에 6명은 5점씩 낮아졌어. 총점이 낮아진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떤 식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시험의 총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시험의 평균이 72점 이상이 되고 싶은 거잖아. 평균 구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총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인원수의 변화가 없었다니까는 그대로 50으로 나눠준다면은 이게 뭐야? 50명의 두 번째 평균이 되겠죠. 이해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평균 만드는 식을 만들고 이 평균이 어떻게 되고 싶다? 평균이 72점 이상이 되고 싶다 이런 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양면에 50부터 곱해보자. 위에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50x가 될 거고 15 곱하기 7 얼마예요? 7호 35 해서 10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6호 30을 뺀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고 싶어? 양면에 50을 곱하면요 저기다 50을 곱해야겠네요. 얼마? 2, 5, 15, 7, 35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은 나머지 저쪽으로 이항하면 얼마예요? 50x는 얘네들이 합친 게 75, 마이너스 75로 넘어가게 되니까는 여기가 3525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x는 50분의 3525 그러면은 얘네들을 5로 약분하면은 얼마야? 5, 7에 35, 5, 25 해다가 10해서 70.5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최소 몇 점이어야 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는 어떻게 돼? 얘가
부등식의 해가 70.5 이상이다라고 그래서 최소 70.5는 나와야지 두 번째 시험이 72점 이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원가정파 문제죠 그죠? 자 어떤 힌트를 줬냐면 첫 번째 사과를 120개 구입했어요. 그 중에 24개가 흠집이 났어요. 그러면 24개만큼은 못 팔겠지. 나머지 96개만 내가 팔 수가 있겠네요. 그럼 96개를 팔아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이익이 어떻게 되고 싶냐? 구입 가격의 8% 이상 이익, 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구입 가격의 8% 이상 이익을 만들고 싶다. 그럼 내가 뭐를 쓸 수 있어야 돼? 이익식을 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이익을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 이제 다 알고 있나요?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되는 거죠. 맞아. 내가 실제로 판 금액에서 내가 들인 돈을 빼면은 그게 내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서 이익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원가, 정가, 판매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뭐 정가에다가 할인하는 게 없으니까는 정가가 곧 판매가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뭘 정리할 수 있으면 되냐? 원가가 실제로 얼마고 판매가가 실제로 얼마가 되냐 이것만 두 가지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서 이익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가를 어떻게 할까? 이게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은 가격을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원가 정가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사실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양쪽에서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 한 개의 원가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적죠. 사과 한 개의 원가를 A라고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사과 120개를 사는데 얼마가 들었어? 이게 원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과 한 개에 A1이고 120개를 샀으니까는 내가 들인 돈이 얼마? 120A1이 될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120개의 사과를 샀잖아. 근데 한 개의 A1을 샀다는 거야. 그럼 내가 쓴 돈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팔았어? 근데 조심해야 돼. 이 중에 24개는 못 팔았어. 그치? 그럼 내가 판 거는 얼마? 96개만 팔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에다가 몇 퍼센트 이익을 더 붙였냐?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X라고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X 퍼센트를 붙였다라고. 그럼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10%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 곱하기 100분의 110을 계산을 하면 돼요. 알고 있어? 만약에 30%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곱하기 100분의 130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 이해돼? 자기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70%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곱하기 100분의 170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X%를 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만큼을 곱하면은 그게 곧 판매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원가는 이만큼인데, 자, 조심해야 될 거, 개수가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서 판매가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 96개만 팔았다가 돼야 돼. 24개는 못 팔았으니까는. 그럼 96개에다가 개수, 가격이 얼마? 한 개당 A1인 거죠. 그 다음에 이 96개의 A1을 다 그대로 판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익을 붙였어. 얼마? X% 이익을 붙였으니까는 이만큼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라는 얘기죠. 이게 그럼 뭐가 돼요? 얘가 판매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뭔 말인지 이해돼? 원가는 하나의 A1씩 120개를 팔았을 때 120개를 샀을 때, 내가 샀을 때 구매 가격이 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가는 여기에다가 X% 이익을 붙이니까는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를 하면은 그게 곧 판매가라는 얘기야. 근데 개수가 96개로 바뀌었잖아. 24개를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가 판매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익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익식을 그럼 먼저 써보죠.
96A 그리고 여기는 조금 정리해서 쓸까요?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분모 분자를 떼어내서 그러면은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가 판매가에다가 뭐래? 120A 원가를 뺀 게 요게 뭐야? 여기까지가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익이 어떻게 되고 싶대?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 구입 가격의 8% 이상의 이익이 되고 싶대. 이 이익이 구입 가격의 8% 이상이 되고 싶다는 거야. 구입 가격이 얼마예요? 구입 가격이 120A예요. 그죠? 이거의 8%니까 얼마? 곱하기 100분의 8이 되는 거지. 구입 가격의 8% 이상 이익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구입 가격의 8% 이상 이익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식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식을 어떻게 써? 이익식을 쓴다는 거죠. 이익식을 쓰기 위해 어떻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리하면은 구입 가격의 8% 이상 이익이 되고 싶다라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얘를 풀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사과 한 개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약분돼서 없앨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양면을 A로 나눠주고 시작하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항이 이렇게가 두 개니까는 얘 A, 얘 A, 얘 A를 약분하고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까? 100을 한번 곱해줄까요? 100을 곱하면은 그게 더 편할까? 100을 한번 곱해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자변에다가 이렇게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96 곱하기 그냥 짝이 그대로 나오겠네. 플러스 x. 안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100 집어넣은 거야. 얘는요. 마이너스 1, 2, 0 100이 될 거고 이쪽은 100이 약분돼서 120 곱하기 8이니까는 0, 6, 8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8이 16, 8은 8, 960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항하고 뭐 정리하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 정리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9600 플러스 96x가 되겠죠. 아이고, 복잡하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해서 이쪽으로 한번 빼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변에는 96x가 남을 거고, 우변에는 12,000원이랑 9,600원 계산하면 얼마? 2,400원, 마이너스 2,400원.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2,400원이 되니까는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0, 6, 3, 3,36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돼? 96분의 3,3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약분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은 딱 나눠 떨어지네. 35 이상이다로 나눠 떨어지네.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쟤네들은 그냥 약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35 이상이다가 나오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든 x가 우리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냐로 x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5%보다 크게 만들면은 구입 가격의 8%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문제에서는 그 한 개당 최소 몇 개를 이익을 잡아야 되냐고 했으니까는 35%를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다음.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3번. 어떤 문제냐면은, 자, 4.5km 둘레의 호수가 있고, 혜진이는 분속 Xm로 왼쪽 한쪽으로 가고, 지용이는 반대 방향으로 분속 75m로 가네요. 근데 뭘 하고 싶어? 두 번 만나게 하고 싶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하나의 트랙을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둘이 양쪽에서 출발했어. 만약에 둘이 속력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한 번 만날 거고, 그 다음에 교차해서 여기까지 동시에 딱 도착하겠네요. 그러면은 만나는 횟수가 몇 번이 돼요? 한 번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도착했을 때 두 번 만나게 됐지만 A에서 만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얘네 둘의 속력이 같다면은, 그러면은
중간에 한 번만 딱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서 딱 만나지만 여기까지가 횟수로 치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혜진이가 75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 혜진이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혜진이가 보라색 조금 더 빨라.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가서 여기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이쪽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나오면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만남이 있게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두 번 만나게 하고 싶으면은 혜진이의 속력이 일단 지용이보다 조금이라도 빠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속력이 같으면은 한 번만 만나고 동시에 같은 지점에 도착할 거잖아. 두 번 만나고 싶으면은 얘보다 속력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최소 속력이 결정돼요. 어떻게 돼요? 최소한 X, 혜진이의 속력은 75보다는 커야 된다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75보다 작게 되면, 조금, 같으면 어때요? 같으면은 여기에 딱 동시에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75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러면은 두 번 만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혜진이가 속력이 더 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서 혜진이가 먼저 한 바퀴를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딘가에서 무조건 두 번째로 만나겠지. 자, 근데 그러면 세 번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세 번 만나려면은 지용이가 이쪽 결승점에 돌아오기 전에 혜진이가 어떻게 돼? 다시 지용이가 한 바퀴를 채 맞아 돌기 전에 혜진이가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여기서 그러니까는 얘가 한 바퀴를 채 돌기 전에 얘가 두 바퀴를 넘게 돌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세 번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는 지용이가 한 바퀴 돌기 전에 혜진이가 세 바퀴째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 번이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은 그게 없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 안 만나고 두 번 만나게 되려면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보죠. 만약에 혜진이의 속력이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는 거리가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혜진이의 속력이 2배가 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지용이가 한 바퀴 돌 때 혜진이는 두 바퀴를 돌게 되겠죠. 이게 속력이 2배일 때예요. 알 수 있나요? 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다 보니까는 속력이 2배가 되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지용이의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지용이가 한 바퀴 돌 때 혜진이가 두 바퀴를 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띡 하는 순간 여기에서 만나게 되겠죠. 지용이가 한 바퀴 돌 때 혜진이가 두 바퀴 돌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는 저기까지는 얘가 두 번 만나는 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최소 어떻게 돼요? 혜진이의 속력이 2배가 된다. 왜? 2배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 아마 얘가 두 바퀴를 돌고 지용이가 한 바퀴 돌기 전에 앞으로 더 나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쪽 부분에서 세 번 만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돼? 그래가지고 혜진이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2배까지만 가능하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50 이렇게 15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150이 되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150이 된다면은 만약에 150이 딱 된다면은 여기에서 딱 만나서 세 번째 만날 거예요. 근데 A는 어떻게 된대? 만남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150이 돼도 괜찮다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좀 다른 풀이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면은 실제로 풀이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풀이 방법이 있어요. 거리식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용이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돼? 지용이가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속력분의 거리를 미터로 바꿔야겠죠? 4,500. 이게 지용이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걸리는 시간이 얘는 60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용이가 한 바퀴를 도는데 60분이 걸려. 그러면 지용이가 한 바퀴를 돌 동안 얘가 얼마를 돌아야 돼? 혜진이가 한 바퀴를 돈다면은 한 번을 만날 거고 두 바퀴를 돈다면은 두 번을 만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는 혜진이의 거리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어요. 혜진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얘가 한 바퀴 돌 동안 60분이 걸리니까는 혜진이도 60분 동안 가는 거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혜진이가 60분 동안 가는 거리 얼마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러면 혜진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60x가 될 거예요. 60분 동안 얘의 속력으로 갈 수 있는 거리. 이 거리가 어떻게 되면 돼? 만약에 한 바퀴가 된다면은 4,500m죠. 한 바퀴가 된다면은 딱 여기에서 한 번을 만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 바퀴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바퀴가 되면 어떻게 돼? 두 바퀴가 되면은 두 번이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혜진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두 바퀴가 된다면 4,500 곱하기 2죠. 이렇게 된다면은 얘가 두 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 돌았을 때 여기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만남으로 포함하지 않으니까는 여기의 거리가 같다라고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방법. 이렇게 쟤는 그냥 바로 속력으로 생각을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4번 문제는 소금물 문제인데 바로 쓰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문제 차례대로 읽으면서. 첫 번째, 3%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었대요. 그러면은 3%짜리 소금물이랑 그 다음에 8%짜리 소금물을 섞었다. 이게 가장 먼저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200을 만들었대. 얘네 둘이 합쳐서 200g이라는 얘기고 x를 둘 중에 하나 둬야겠죠? 여기에다가 소금물 7%를 섞었대요. 한 번 더 섞었네요. 7%짜리를 얼마를 섞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죠. 그래가지고 농도가 6% 이상인 소금을 400. 그러면은 뭘 만들었어? 6% 소금을 400g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 그러면은 얘네 둘이 합쳐서 200g을 만들었으니까는 7%짜리는 결국에 얼마를 섞은 거야? 얘는 200g을 섞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3%짜리랑 8%짜리 섞어서 200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7%짜리를 더 섞어서 6%짜리 400g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0을 넣어야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뭐야? 3% 소금물을 최대 몇 g까지 넣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3%의 양이 궁금한 거니까 내가 x를 이쪽으로 두면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의 양은 어떻게 돼요? 둘이 합쳐서 200이 되어야 되니까는 얘의 양은 200-x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아요. 3% 소금을 이만큼에다가 얘를 섞어서 거기다가 한 번 더 섞어서 저거 이상이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상황을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생각하면 돼요? 소금식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소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 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에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더해서 여기 안에 있는 소금을 더해서 여기 안에 있는 소금보다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금식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소금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얘네들을 소금으로 합쳐보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가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더할 거야. 어떻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에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얼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얼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 이상이 되고 싶다. 이런 문제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식을 쓴 거예요? 소금에 대한 식을 쓴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 소금 더하고 이 소금을 더했더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보다 이상이다. 이런 식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얘 편하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100씩 곱하는 거죠. 양변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예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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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분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자,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뭐가 만들어져? 3x가 될 거고 이쪽은요. 바로 정리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얼마? 플러스 1600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14 그리고 6, 4, 24 요렇게가 정리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자 x 1차항을 모아서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얘랑 얘 다음에 3000 이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3000이니까는 마이너스 600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5로 나눠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 나누면 얼마? 5, 1, 2 이렇게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러면은 3%짜리는 얼마여야 됐던 거야? 최대 120까지 넣을 수 있고 120 이하만큼을 넣게 된다면은 무조건 6%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대 얼마를 물었으니까는 최대 120g이다 라고 내가 답을 낼 수 있으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죠. 5번 문제도 자 어렵죠. 왜냐면은 이런 문제를 안 접해본 사람들은 아마 생소하고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마찬가지로 문제 읽으면서 바로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첫 번째 어느 기차역이 있나봐. 쓸데없이 기차역을 썼죠? 자 그러면 기차역 앞에서 표를 판매하는데 근데 420명이 먼저 줄을 서 있을 때 여기 이제 매표소가 있을 거예요. 매표소가 있는데 이미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지. 그치? 줄을 엄청 서 있는데 몇 명이 줄을 서 있어? 420명이 일단 줄을 서 있는 상태야. 에다가 1분마다 10명씩 인원이 추가된대요. 여기에다가 인원이 추가되는데 1분에 10명씩 인원이 추가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 이해돼요? 기차역에서 매표를 팔고 있는데 420명이 일단 줄을 서 있었고 1분에 10명씩 더 온다는 얘기야. 계속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발매 창구가 5개. 그러면은 여기 표 파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표 파는 데가 5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5가래로 찢어져서 막 표를 사겠죠. 본 적 있나요?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표를 다 구매하는데 12분이 걸린다. 12분 만에 끝나? 그럼 내가 뭘 생각해야 돼? 여기 줄 서 있는 420명도 표를 팔아야 되고 12분 동안 추가로 오는 인원한테도 표를 다 파는데 다 인원을 다 소진한 다 파는데 12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5개 7분 이내에 끊으려면 그러면 창구가 몇 개 더 필요하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420명이 줄 서 있고 1분에 10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태로 여기에서 막 표를 팔면은 12분이 걸린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나 봐. 너무 오래 걸리나 봐. 그래서 창구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7분 안에 다 팔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되는지 보죠.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한 창구에서 도대체 1분에 몇 장씩 팔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몇 개의 창구를 더 늘릴지 사이즈를 좀 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뭘 해? 도대체 이 5개의 창구에서 12분 동안 몇 명을 처리할 수 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인원이 몇 명을 처리했는지 보자. 여기 있는 420명을 처리를 했을 거고 12분 동안 추가되는 인원은 몇 명이 되겠어요? 12분 동안 120명이 더 왔겠죠. 이해돼? 왜? 1분에 10명씩 계속 오게 되니까는. 그럼 결국에 12분 동안 몇 명을 처리한 거야? 420명과 120명을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540명을 12분 동안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돼? 그러면 내가 X를 뭘 줘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12분 동안 540명한테 내가 표를 팔았어. 몇 개의 창구에서? 5개의 창구에서. 그러면은 한 창구에서 1분 동안 몇 개를 파는지를 보죠. 그러니까는 한 개의 창구인가? 에서 1분에 X장씩을 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1분에 몇 장을 파는지 알아야지 내가 몇 개의 창구를 늘릴 건지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1분에 X장 판다고 했을 때, 자, 12분 동안 몇 개를 팔 수가 있는 거야? 한 창고에서 1분에 X장. 천천히 하나씩 해봅시다. 한 창고에서 1분에 X장을 팔 수 있어. 그러면은 5개의 창고에서는 1분 후에 몇 개 팔 수 있어요? 5X장을 팔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5개의 창고에서 12분 동안 몇 개 팔 수 있어요? 이만큼을 팔 수 있겠네요. 이해돼? 1분에 1개의 창고에서 팔 수 있는 양, 1분에 5개의 창고에서 팔 수 있는 양, 12분에 5개의 창고에서 팔 수 있는 양.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게 곧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곧 540명이라는 얘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기에서 12분 동안 540장을 처리를 했잖아. 12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그게 540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x를 내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얼마 돼요? 60이 되니까는 60을 나누면은 6, 8, 6, 9, 54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뭔 말이에요? x가 9다라는 거는 한 창고에서 1분에 9장을 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1분에 9장씩 결제가 가능한 창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면 돼? 7분 이내에 얘네들을 다 처리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7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장수가 어떻게 돼야 돼? 사람 수보다 많으면 되겠네.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7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장수를 봅시다. 일단은 창구 개수를 5개를 두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늘려야 되니까 창구 개수를 뭐라고 할까? 창구 개수를 y개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7분 동안 처리를 할 거야. 1분 동안 여기 이제 x자리가 뭐가 들어가? 9가 된다는 걸 알았죠? 1분 동안 한 개 창구에서 9장을 팔 수 있어. 그러면은 1분 동안 y개의 창구에서 몇 장을 팔 수 있어요? 9y개를 팔 수 있죠. 1분 동안 y개의 창구에서 팔 수 있는 그 장표의 양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게 뭐야? 7을 하면은 7분 동안 팔 수 있는 양이 여기 되겠어요. 오케이? 7분 동안 팔 수 있는 장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7분 동안 몇 명을 팔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인원을 한번 다 계산해야 돼요. 원래 420명이 줄 서 있었고 7분이면 몇 명이 더 오겠어? 70명이 더 오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총 내가 몇 장을 처리해야 돼? 490보다 많이 처리해야 돼. 이해돼? 원래 420명 7분 동안 70명이 더 올 거야. 합쳐서 490명이야. 490장보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장수가 490보다 더 많으면 된다가 되는 거죠.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되죠. 왜? 같으면 딱 처리가 되겠죠. 7분 동안. 이해돼? 자, 다시. 자, 7분 동안 y개의 창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1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게 9개, y개의 창고, 7분 동안 y개의 창고에서 처리할 수 있는 표의 양이 7분 동안 내가 팔아야 될 표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y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 7로 먼저 나눌까? 70.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돼? 7에 49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이거는 약분이 안 되네. 계산을 해봐야겠네. 그러면은 y는 얼마? 9, 8에 72, 9, 7에 63, 9, 7에 60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y 새로 필요한 그 창고의 개수가 7.7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창고를 0.7개 만들 수 없죠?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8개의 창고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8개의 창고가 있으면은 7분 안에 얘네들한테 표를 다 팔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추가로 창고를 몇 개 더 필요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봤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는 8개의 창구가 필요하고 5개의 창구가 원래 있었으니까는 내가 3개의 창구를 더 만들게 되면은 7분 이내에 표를 모두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 풀어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풀다 보면은 아, 이런 상황이고 내가 식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만들어야 되는 장수에 대한 식을 부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에 또 이어서 보죠.